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2-4-4 함수의 그래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그래프를 죄송합니다. 잘 그리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총 정리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이렇게 쭉 한번 적어놔 봤는데요. 이거는 개념원리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죄송합니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더 강조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미리 적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먼저 이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정의역만 알아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에 따라서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치역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가 뭐 극대나 극소점 같은 것들을 다 구하기 때문에 그려놓고 나면 저절로 알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구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좌표축과의 교점, 얘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구합니다. 그러니까 x축이나 y축과의 교점의 상황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의 차이가 좀 불확실한,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들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이 교점들을 통해서 어느 사분면에 지나는지를 더 확실히 해둘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하면 따져본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사분면을 이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지가 불분명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 이거는 이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따져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대칭성이라고 하면 y축 대칭이나 혹은 원점 대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함수 fx와 f-x가 같으면 우함수 y축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모양일 수도 있죠. 이렇게 y축이 대칭인 상황이면 우리가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유리한 점이 있겠죠. 혹은 fx와 f-x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기함수라고 해서 원점 대칭 함수가 갖고 있는 이 식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 원점 대칭 특징이 있는 게 만약에 여기 식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고려해서 그렸을 때 그래프 그리는 데에서 유리한 점이 있겠죠. 주기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대놓고 얘는 어떤 주기가 있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그리는데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따져주시고, 그런 게 없으면 얘네들은 그렇게 따져줄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지금 제가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함수의 정의역, 그리고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 미분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사실 대부분은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가? 제한이 없으면 이제 그냥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지를 따지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따질 때 이제 곡선의 볼록한 모양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 하라고 하면 문제에서 변곡점을 구해라, 혹은 어디에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같은 걸 물어보면 그때에서나 하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같은 것들을 알면 문제풀이의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라고 하면 그때에서나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이 함수가 결국 양쪽으로 쫙 뻗어 나갈 때 계속 증가하느냐 계속 감소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까지 커지느냐 아니면 무한대로 작아지느냐. 왼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무한대까지 커지느냐 아니면 계속 무한대로 작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근선이 있느냐. 이건 이제 중요하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뭐 어느 곳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 점근선에 인접하면서 독특한 모양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따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본다라면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정의역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조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미분해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의 상황을 우리가 따져줘야 하겠죠. 문제에서 만약에 하라고 한다라면 오목과 볼록, 변곡점 같은 것들도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의역 조사에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따져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점근선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조사에서 그래프에 반영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것들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워밍업으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바로 전 시간에 풀었던 예제 같은 것들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 라는 그래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정의역을 조사해보라 이거죠. 정의역. 이런 다항함수의 정의역은요, 그쵸. x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뭐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따져주시고, 이제 대칭성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다항함수는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이 짝수차항만 있으면 우함수, 홀수차항만 있으면 기함수인데, 얘는 짝수차항, 홀수차항이 다 섞여 있죠. 대칭성 없고 주기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미분해 보라 이거죠. 미분을 하면요, 여기 그러면 3x 제곱 빼기 6x 해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x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x 이제 인수분해하면 3x 뽑아내면 x 빼기 2 되니까 x는 0 또는 2가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조사하라고 굳이 한다라면 더블 프라임까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6x 빼기 6 해서 얘가 0 되는 x를 따지면 x는 1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같은 것들이 있느냐. 점근선에 대한 얘기 이제 제가 이따 좀 자세히 해드릴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점근선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프라임을 생각하면 0과 2가 중요한 경계죠. 다음에 이제 더블 프라임을 생각하면 1이 중요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f'x는 0과 2에서 빵이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좀 떠올리면 좀 더 양수음수를 따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0과 2에서. 그럼 0 왼쪽에서는 이제 양수, 0과 2 사이에서는 음수, 2 오른쪽에서는 양수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더블 프라임 x, 얘는 이제 이렇게 6x 빼기 6이잖아요. 자, x가 1일 때 0이고요. x가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fx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자, f 프라임은 여기서 이제 양수니까 올라가고 있을 텐데, 더블 프라임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인가요? 네, 더블 프라임 음수란 얘기는 위로 블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로 블록 하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에게 이제 f 프라임은 음수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자, 더블 프라임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한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여전히 이제 f 프라임은 음수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 프라임이 양수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블록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F'은 양수고 D'도 양수니까 이제 아래로 블록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F'이 0이 되는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X가 0, X가 2.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죠. 흐릿하게 그려본 다음에 대략적인 형태를.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인 선이 이렇게 변곡점이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인 선의 왼쪽은 F'이 음수니까 이제 위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있었던 거고. FW' 이제 1보다 클 때는 W'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X축, Y축과의 교점은 필요하면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사분면에 지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만약에 있고 그게 좀 불확실하다면 X축, Y축과의 교점을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대칭성과 주기도 있으면 구해보시고 극대극수 증가감수는 꼭 구해보시고 오목, 볼록, 변곡점은 하라고 하면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지금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점근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점근선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예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기가 잘 안 나네요. 이 비염 때문에 기침이 계속 심했는데 비염인 상황에서 감기가 좀 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도 더 코맹맹이 소리가 되고요. 원래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듣기 불편하실 테니까 촬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점근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뭐가 있었어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Y는 2X선 이게 이제 이런 게 점근선이었죠. Y는 0인선이 점근선이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도 이제 이렇게 로그죠. X축, Y축이 있을 때 요렇게 생겨있는 Y는 로그 2X 같은 것들. 얘는 이제 Y축. X축이 점근선인 거죠. 계속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런 것들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점근선은 크게 얘처럼 이렇게 가로 쪽으로 있는 점근선이 있어요. 좀 유식하게 제가 수평적 점근선이라고 불러볼게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아질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없이 갈 때, 그때 이 Y 값들이 무한히 작아지면 계속 상관이 없는데, Y 값들이 계속 어느 한 숫자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뭐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또는 5월입니다.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특정 숫자를 향해 갈 때 이랬을 때 수평적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 하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자 2의 음의 무한대승이 되죠. 이거는 2의 무한대승분의 1이죠. 이때 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쵸? 0을 향해 가죠. 정확히는 이제 0보다 조금 크겠죠. 그래서 y는 0인 선의 조금 위쪽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y는 0인 선의 위쪽에서 이 y는 0인 선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x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2의 무한대분의 1승 되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0보다 클 겁니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y는 2분의 1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한없이 갈 때 x축, 즉 y는 0인 선에 위쪽에서 계속 y는 0인 선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일단 어떤 함수가 있으면 점근선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느냐? 바로 지수 함수가 있을 때에는 의심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선의 형태에 있는 점근선이 나오게 되는 구조의 특징입니다. x가 양이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에 그게 어딘가로 수렴한다라면 그러면 그 함수는 가로선 구조의 점근선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로그 함수처럼 세로선 형태의 점근선을 갖는 식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수직적 점근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리미트 어떤 구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x가 특정 숫자를 향해 갈 때 뭐 우극한일 수도 있고 혹은 좌극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극한일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fx가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될 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좌극한으로 갈 때도 f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극한, 좌극한을 나눈 이유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지 왼쪽에서 가까워질지를 이 우극한, 좌극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을 구분 지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이 로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리미트 이제 x가, 자, 이 함수는 말이죠.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이 상황을 따져보게 되겠죠. 로그 이 x는 뭐가 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음의 무한대가 되고 있죠. 음의 무한대.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처럼, 세로선 형태의 점근선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점근선을 갖게 되는 겁니까? 이랬을 때 이제 이 x는 0이라는 선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 경우 이제 x가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질 때 이런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는 y는 a라는 구조 이 식을 점근선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몇? 이런 가로선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얘의 경우에는 x는 a라는 선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x가 a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럼 x가 a를 향해 갈 때는 계속 작아지면서 가까워지거나 계속 커지면서 가까워지거나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구조에서 이런 수직적 점근선이 나오게 되느냐? 로그 함수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가 있다? 그럼 점근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양이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에 어딘가로 수렴하느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역의 제한이 있잖아요. 이 정의역, 이때 이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 로그 함수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세로축 형태의 점근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 둘을 다 짬뽕해 놓은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바로 y는 하고 나오는 이런 분수식의 구조입니다. y는 x분의 a. 예를 들어서니까 제가 x분의 3 해볼게요. 우리는 이 그래프 형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했을 때 3처럼 이게 양수리 있으면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게 되죠. 왜 이러느냐? 얘는 이 위의 식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아래 식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리미트, 자, 이걸 제가 여기서 편의상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가 됩니까? 양의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어디가 뭐로 어딜 죄송해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분의 3 어딜 향해 가겠습니까? 그렇죠. 0을 향해 가겠죠. 근데 0보다 조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축이 y는 0인 선이죠. 오른쪽으로 한없이 간다는 얘기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오른쪽으로 계속 갈 때 y는 0이라는 선을 향해 간다. 근데 이제 0보다 조금 클 거니까 위쪽에서 y는 0이라는 선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가 되느냐? 음의 무한대분의 3도 0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거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꼴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은 형태일 겁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 왼쪽으로 한없이 갈 때 이 그래프는 y는 0이라는 선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조금 작으니까 y는 0이라는 선의 밑쪽에서 y는 0이라는 선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구조죠. 0 플러스면 자 0분의 3 그러면 무한대꼴이죠. 근데 이제 0 플러스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x가 0 플러스 자 x는 0인 선이 이제 이 y축입니다. y축을 향해 가는데 x가 0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y축을 향해 올 때는 이 그래프가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위로 한없이 올라가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식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그때 fx는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x가 이제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선을 향해서 y는 fx 이제 그리고 있는데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거죠. 왼쪽에서. 그때에는 자 여기도 보면 알죠. 0 마이너스 분의 3은 0분의 3은 무한대꼴인데 이제 이 분모가 음수 여긴 양수니까 음의 무한대가 된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계속 음의 무한대 작아지면서 이렇게 x는 0이라는 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분수함수는 그러니까 수평적 점근선과 수직적 점근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수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 점근선이 있다.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x가 특정 숫자를 향해 갈 때 이 식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한다. 이래야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 이 분수함수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 볼 건데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y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x분의 3 이런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평행이동을 하면서 이제 점근선도 달라지는 거죠. x는 2, x는 이제 1이 되죠. y는 2. 아까 이제 x축, y축으로 이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점근선도 평행이동이 됐고 얘가 양수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익히 알고 있으신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1차식처럼 식이 나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일단 x는 1이 점근선이 됩니다. 다음에 y는 y는 2x 더하기 1도 점근선이 됩니다. 이런 기울기가 2인선이 되겠죠. 해서 얘가 양수면 얘네들의 기준으로 제1, 제3, 4분면에 위치한 곳에 곡선이 이렇게 점근선에 의해 점근선에 가까워지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일단 리미트 x가 이제 2 플러스로 간다. 그럼 이제 얘는 0분의 3꼴인데 양수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x는 1에 가까워질 때.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 그럼 얘는 이제 0 마이너스니까 이게 있건 말건 간에 얘는 이제 0분의 3꼴 무한대인데 이제 이게 1 마이너스면 얘는 음수니까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의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3꼴이니까 이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얘가 0분의 3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3꼴이니까 이제 0은 0인데 0보다 조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큰 형태의 값을 유지하면서 이 선을 향해 간다는 거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갈 때 이렇게 위쪽에서 이 그래프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분의 3, 0은 0인데 0보다 조금 작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향해 갈 거예요. 그래프는. 이건 0이 되고 이제 이 식을 향해 갈 건데 그때 얘가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얘의 아래쪽에서 얘를 향해 올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x가 왼쪽으로 계속 갈 때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게 만약에 음수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 구조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상수가 아니라 이런 1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가 양수면 그것들을 정문선처럼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제 3, 4분면 위치에 있는 곳에서 정문선을 띄면서 곡선이 그려지고 이게 음수면 제2, 제 4, 4분면의 그쪽에서 정문선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쯤 해놓고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예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 기침이 나올 때는 뭐 며칠 이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니까 죄송하네요. 예. 제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정의역을 조사해야 한다. 두 번째, F'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가감수 극대극소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문선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정문선은 이제 리미트 x가 양이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숫자를 향해 가느냐.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떤 수를 향해 갈 때 fx가 양이나 음의 무한대로 가느냐를 조사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기로는 정문선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분수함수가 있는 경우에 따져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더블 프라임을 통해서 이제 곡선의 볼록한 방향을 조사하는 거는 필요하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단원은 유독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문제 풀 때는 이거는 굳이 안 따지겠지만 이 단원에서 예제를 풀 때는 쟤도 따져서 볼록한 방향까지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어디 있어? 자, 필수 예제 16번입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분수 구조죠. 그럼 얘는 일단 정문선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정의역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지점에서는 함수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의 구조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의 x를 제외한 숫자들이 정의역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x에 뭘 넣더라도 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x제곱은 0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x는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치역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것이고요. 다음에 저기서 이제 f'x를 조사할 거예요.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제 그럴 때에는 이 식을 이 상태로 놓는 것보다는 x제곱 더하기 3 여기 또 3이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풀이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저 식이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이잖아요.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렇고 이제 f'x 미분을 해보면 자,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하겠죠? 마이너스를 내려와서 여기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3에 이제 마이너스 2승 했고요. 차수 하나 줄였고 이 알맹이의 미분을 곱하겠죠. 곱하기 2x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얘만 놓고 보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이제 분자는 마이너스 3과 2x의 곱 마이너스 6x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경우에요. 선생님 얘의 양수 음수를 어떻게 따집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무조건 양수입니다. 분모는. 얘의 양수 음수만 따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x가 0일 때 이 값이 0이다라는 거를 우리 확인해 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블 프라임도 조사해 볼 겁니다. 조금 귀찮지만 하면 되죠. 자, 이제 그냥 분수 형태로 볼게요. 분자에 이렇게 x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모를 제곱하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에 4제곱 했고요. 자, 얘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분모죠. x제곱 더하기 3.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해놓고 이제 얘 쓰죠. 마이너스 6x 하고 이제 얘를 미분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의 1승 곱하기 알맹이 미분 2x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 x는요. 분모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이고 분자는 x제곱 더하기 3을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남죠. 마이너스 6이 남았고 여기는 요 곱하면 플러스 12x인데 여기까지 곱하면 플러스 24 맞나? 네, 24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이제 이게 제곱이 남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와서. 자, 여기 이제 미분할 때 얘만 미분하고 알맹이 분모는 그대로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3이 하나씩만 존재하니까 묶어내고 여기는 마이너스 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이 한번 곱해진 것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요거 곱한 것들이 이제 결합되게 되겠죠. 그러면 12, 24x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 알맹이만 놓고 보면요. 여기는 이제 곱하면 18x 제곱, 여기는 빼기 18이 있습니다. 18을 뽑아내면 x 제곱 더하기 1, x 제곱 빼기 1,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것의 양수음수를 어떻게 따집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입니다. 그럼 얘네의 양수음수만 따지면 돼요. 이랬을 때 이제 얘네가 0이 된 x값들이 뭐가 있느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일단 증간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형은 시수 전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f' 때문에 0이라는 게 중요한 경계가 되었고요. f'x 때문에 0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f''x는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0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f'x는 여기서 0, 0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얘는 이제 보세요. 이거 다 양수였잖아요. x가 0보다 크면 이거는 음수입니다. 여기 오른쪽에서는 f'은 음수.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죠. 이 왼쪽에서 f'은 양수입니다.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보이게 볼게요. 이거 다 양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음수에서 양수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이제 여기는 양수 음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음수 됐고 마이너스 x가 이제 1보다 크면 다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양수가 됐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것 때문에 fx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f 프라임은 플러스니까 올라가는데 더블 프라임이 양수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하면서 올라간 거죠. 여기는 자, f 프라임이 양수니까 올라가는데 더블 프라임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올라가게 된 거죠. f 프라임은 음수, 근데 더블 프라임도 음수니까 이제 이거는 위로 볼록하면서 내려가게 된 거고. f 프라임이 음수면 이제 내려가는데 더블 프라임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 더 정근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선. 자, 이 식의 구조입니다. 자, 리미트 할 때 x는 보낼 때 얘는 이제 x가 특정 숫자를 향해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0분의 상수꼴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0분의 상수꼴 같은 게 없거든요. 지수나 로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3. 그러니까 이제 0을 향해 가는 거죠. 0보다 조금 클 겁니다. 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이제 제곱하면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분의 3이니까 fx는 그때도 0인데 0 플러스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 종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x축, y축을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해서 x가 0일 때 이제 fx 값 한번 구해볼까요? x가 0이면 3분의 3이니까 1입니다. 1. 0,1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자, 정문선 때문에 이 그래프는 y는 0, x축을 정문선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0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 이제 x축, y는 0인 선에서 이제 위에서 이 y는 0인 선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그래프란 얘기죠. 밑으로 안 내려가요. x축이랑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인 지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어서 사실은 이 사이에서는 변곡점, 자, 더블 프라임이 음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실은 위로 볼록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진 거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더블 프라임이 양수잖아요.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려지게 된 거예요. 이 점의 값 구하고 싶으면 대입해보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1 더하기 3, 4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1,4분의 3. 여기도 이제 1 대입하면 똑같이 1,4분의 3이네요.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이 함수는요. fx와 f-x가 같군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봤자 식은 똑같이 나와요. 얘는 우함수, y축 대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0,1을 극대점으로 갖고 0쪽으로 쭉 뻗어나가서 감소하게 되는데 y는 0이라는 선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복잡하죠. 다소 복잡해요. 미분을 2번이나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변곡점까지도 조사하고 말이죠. 그리기 까다로운 그래프를 여기서 일부러 더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뒤에는 그래프들도 다 잘 그리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시라. 자,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정의역 따지고요. F'과 더블 프라임 조사해서 증가감소, 변곡 따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점근선 있으면 점근선 반영해 줄 겁니다. 점근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지수함수냐, 로그함수냐, 분수함수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나 로그나 분수가 없다. 그럼 점근선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필수예제 17번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함수가 나와 있네요. 자, fx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의역에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 이런 다항함수는 정의역에 제한이 없죠. 그리고 이런 지수함수도 정의역에 제한이 없죠. 여기서 이제 정의역은 x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증가감소를 조사할 거예요. 자, f'x는요, 자, 곱의 미분이죠. 왼쪽 것만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x는 두고, 오른쪽 것만 미분하면, 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해야죠. 그러면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니까 이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조사? 보시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묶어내고 나면 1 빼기 x. 이때 이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항상 양수입니다. 때문에 얘가 양수냐 음수냐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x는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이 f'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더블 프라임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단원에서는 얘를 또 미분해 보게 될 겁니다. 자, 왼쪽만 미분하면요. 건미분 그리고 속미분은 마이너스죠. 이제 1 빼기 x가 있고요. 더하기 얘는 그대로 두고 이제 얘만 미분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네요. 여기서도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이 겹치니까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x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x 빼기 2가 되고요. 자, 여기는 양수니까 얘가 0이 되는 x만 우리가 조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2인 지점에서 변곡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얘네 잘 보면 지수, 분수, 로그 함수 중에 여기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수 함수가 있죠. 얘는 지금 보시면 fx는 이거 2의 x승분의 1이잖아요. 이게 2의 x승분의 x예요. 만약에 얘만 있었더라면 x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으면 이제 2의 x승분의 1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0으로 갑니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무한대인데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자, 근데 이 무한대도 말이죠, 여러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요. 자, 이런 1차함수, y는 x라는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얘보다 훨씬 큰 무한대가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일단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fx는 결국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이지만 분모가 훨씬 더 급이 센 무한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거 양수일 겁니다. 0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자, 이런 식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급을 정해야 되겠느냐. 이거 x제곱이면 선생님 어때요? x세제곱이면 어때요? 몇 차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는 몇 차식이 되더라도 이런 이 x승 같은 지수함수보다는 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세제곱 있었어도 이거는 결국 0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고 얘기하죠. 괜히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2x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y는 lnx는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런 다항함수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결국 무한대로 가긴 할 텐데 로그 함수도 얘는 다항함수보다 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x 이건 어디로 가느냐.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이건 어디로 가느냐? 이건 얘가 더 큰 급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0으로 간다 보셔도 된다 이거죠. 지수함수가 대빵입니다. 다항함수는 그 다음, 그리고 로그함수가 쪼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문선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되고 x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또 양의 무한대 되니까 음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의 곱이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이 경우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에만 정문선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y는 0인 선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y는 0이라는 선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띠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f'이랑 f" 조사해야죠. 자, f'x. 그 전에 이제 x 범위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x는 여기서 이제 얼마니? 프라임이 이제 1일 때 빵 나왔죠. 1일 때 f'이 빵 나왔고요. f"이 이제 x가 2일 때 빵 나왔죠. 더블' 2일 때 빵 나왔어요. 자, f'은 x가 1보다 뭐 크면 이거 음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음수입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f'은요. x가 2보다 크면 이 양수죠.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겠습니다. 저기다가 뭐 증가하는 방향도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요. 좀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x축, y축 다 그려놓고요. 자, x는 1인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보시면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은 y는 0이라는 정문선을 갖고 이거부터 봐야죠. 이때 이제 y 값을 좀 봐야 되겠어요. 올라가다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갈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갈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x가 1일 때 여기 대입해보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입니다. 여기 어디에 1,2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내려갈 땐 y는 0이라는 정문선을 가지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x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x축과의 교점담은 y축과의 교점담은 알아볼까요? x에 대해 0 대입하면 빵이네? 0,0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근데 이제 정문선은 x가 2일 때란 말이죠. 자, 2일 때. 여기 어디지? 이렇게 x는 2인선에서 이거 왼쪽에서는 f"이 이제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거예요.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이거 오른쪽에서는 f"이 양수니까 이제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거죠. 정문선의 좌표 구하고 싶으면 이제 대입하면 되죠. x에 2 대입하면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2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변곡점의 좌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감소 이제 대략적인 형태를 알아본 다음에 대략적인 형태를 알아볼 때에도 정문선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곡점을 나중에 반영을 했습니다. 딱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왼쪽 위로 블록 그럼 요 모양이 위로 블록하면서 그려지게 됐겠구나. 이 모양은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려지게 되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변곡점에 대한 질문이 없다.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풀면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필수예제 17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2번입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이 그래프를 좀 꼼꼼히 그리려다 보니까 고려할 것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죠. 잘 보시고 놓치는 것 없이 그리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17번에 2번입니다. fx는 x분의 ln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비염 때문에. 건강 관리도 프로페셔널인 사람에겐 중요한 건데. 자, 정의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로그 함수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0인 선의 오른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제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요. 자, 분모 제곱하고요. 자, 분자만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기 분모입니다. 빼기. 자, 분자는 두고 분모만 미분하는 거죠? 그럼 1이니까 이대로 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분의 1 빼기 ln x가 되겠습니다. 원래 x는 양수이기도 하고요. 뭐 제곱도까지 했으니까 더 양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면 요 분자가 0이어야 할 테고, 그러려면 이제 ln x가 1이어야 할 테고, 그럼 이제 x는 자연상수 2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군요. 더블 프레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모를 제곱하면 이제 x의 4승. 자, 분자만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x분의 1승 곱하기 분모니까 x제곱 빼기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만 미분하면 2x 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자, 여기가 이제 x인 거죠. 여기가 x죠. 어디야? 여기 이제 이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x죠. 그러면 마이너스 x로, 아니, x로 좀 약분해 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분모가 x 3승이 되고, 여기는 이제 x를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n가 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ln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분모는 양수입니다. x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 생각을 할 때에는 분자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분자가 이제 보시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ln x예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2ln x. 얘네가 0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ln x, 그러니까 요만큼이 3이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ln x가 2분의 3이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x는 2의 2분의 3승. 즉, 그러니까 이게 2의 1 더하기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2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x값은요, 2 루트 2가 되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게 됐고요. 계산이 좀 복잡하죠. 자, 이제 F'과 F 더블 프라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바로 점근선입니다. 자,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자, 일단 이제 로그 함수도 있고 분수 함수도 있네요. 리미트. 자, 이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는 못 따집니다.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인데, 다항함수가 로그 함수보다는 더 큰 급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0을 향해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0보다 조금 큰 양수 형태를 띠면서 0을 향해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0이라는 선이 있다라면 이제는 어떤 모양을 가졌건 간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y는 0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 더. 분수 형태니까요. 분모가 0이 되는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리미트 x가 이제 0, 이게 0 플러스밖에 안 되죠. 얘가 이제 양수여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fx는 뭐가 되겠느냐. 0 플러스면 이제 이거는 분모는 0 플러스고, 분자는 로그 함수를 봐봐요. 로그 ln x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음의 무한대. 생각해보세요. 0 플러스 분의 1만 해도 이제 0 플러스 분의 이제 마이너스 1만 해도 이것만 해도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도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설명 괜찮나?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2 하면 이것도 뭐예요? 음의 무한대잖아요. 마이너스 3도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그래프에 반영이 되겠느냐? x는 0인 선이 정근선인데 0보다 좀 클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 선을 향해 올 때 음해무한데 어떤 모양을 가질 건가는 여기서 올 때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x는 0이라는 선에 오른편에서부터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고려해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먼저 이제 증가감소 어디지? 자, x가 2일 때 증가표도 안 그렸네. 이거 참. 얼른 하겠습니다. x는 2일 때 x는 이렇게 2일 때 f'x 이때 이제 빵이죠. 0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0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럴 때 이제 x가 2보다 크면 이득은 1보다 커지겠죠. 얘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아, 근데 이제 더블 프라임 때문에 2 루트 2도 중요한 경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더블 프라임 x가 여기서 0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음수. x가 이제 2보다 작으면 여기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양수가 된 겁니다. 여긴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더블 프라임은 자, 예를 들어 놓고 봐야죠. x가 2루트 2보다 크면 얘가 이제 3보다 크니까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얘가 2루트 2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3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인 값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죠. 여기 y축 x는 0인 선을 이제 정근선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올라가다 내려가요. x에다 2 대입하면 y값이 2분의 ln이 1이네요. 이렇게 돼요. 여기 어디지? 이렇게 2,2분의 1인 점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내려갈 때도 이렇게 y는 0이라는 선을 정근선으로 해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2루트 2, x가 2루트 2일 때가 여기 이제 x는 2루트 2인 점이 변곡점이 되어서 이거 왼쪽에서는 더블 프라임이 음수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곡선이 그려지게 되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더블 프라임이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곡선이 그려지게 된 거죠. 이 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대입하면 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근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정근선이 있는지 모르면 뭐 약간 증가감소를 알더라도 정확하지 못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보시면 자, 이거 지울게요. 이것도. 자, 점근선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분수함수가 있으면 점근선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느냐 음의 무한대로 가느냐 이거 이제 분수함수랑 지수함수가 있을 때 따지시는 거고요. x가 특정 숫자라고 할 때 이 식이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로 가느냐 이거는 분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로그함수에서 진수가 0이 되는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 정근선들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자, fx가 x 더하기 2 곱하기 sin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의역을 여기서 정해줬네요. x는 0 이상 2파이 이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역은 정했으니까 따로 볼 건 없고요. 바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f'x는요 1 더하기 사인을 미분하면 그렇죠. 코사인 x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얘네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얼른 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제가 좀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숨 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입니까?
30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은 2분의 1, 60도죠? 60도,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요만큼의 곡선이 진행될 때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갔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죠. 요 곡선이 요 곡선이랑 같은 모양인 거죠. 대칭은 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파이에서 똑같이 3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이 경우 이제 왼쪽으로 왔을 때가 요 지점의 x값이 되는 거죠.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입니다. 여기는요, 똑같이 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죠. 파이에 대해 3분의 파이 더해서 여기는 이제 3분의 4파이가 된 거죠. 자, 요 부분에서 얘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여기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 바깥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더블 프라임도 보겠습니다. f 더블 프라임. 얘를 또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제 1은 사라지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얘네가 0이 되는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그럼 이제 사인이 0이 되는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사인이 0이 되는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사인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2파이. 여기 이제 파이인 거죠. 이제 얘가 0이 되는 x 값은 파이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x 값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것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f'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자 f'만 생각하면 3분의 2파이 그리고 3분의 4파이가 중요한 경계를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제한해놨죠. 0과 2파이 이하라고 제한을 해놨죠. 여기 이제 f'x 여기는 0인 겁니다. 다음에 더블 프라임 이제 x가 파이일 때 빵이 되었죠. 파이 f 더블 프라임 x 여기 이제 빵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는 자 x가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때에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죠.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양수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뭐 이제 경계니까 뭐 상관없고요. 뭐 굳이 그린다라면 여기도 뭐 양수이긴 하겠죠. 여기도 양수. 그럼 이제 더블 프라임은 자, x가 이제 파이보다 작으면 사인은 양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이니까 이제 얘가 양수면 얘는 전체는 음수가 되겠죠. 0일 때는 이제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보다 크면 이제 사인은 음수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 사인이니까 여기는 양수가 된 거죠. 2파일 때는 0이니까 0이 되었고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죠. 양쪽 끝점이니까. 그 이유를 그리지 않으니까 뭐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삼각함수와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냐, 로그냐, 분수함수냐가 없기 때문에 정근선은 조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먼저 이제 0 대입하면 0, 0이니까 0,0을 지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점이 이제 3분의 2파이. 이렇게. X는 3분의 2파이. 또 이제 이렇게. X는 3분의 4파이. 여기 이제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이 y 값들을 좀 구해보면 좋겠는데 3분의 2파이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그리고 이건 사인 3분의 2파이는 이제 루트 3이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는 그러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양수인 겁니다. 3분의 4파이를 대입해도
x에다 3분의 4파이 대입하면 3분의 4파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이쯤에서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2파이까지면 이렇게 2파이까지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곡점의 상황은 x가 파이일 때 여기 어디 이제 x가 파인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왼편에서는 f 더블 프라임이 음수죠. 이게 위로 볼록하면서 이 모양이 그려진 거고 오른쪽은 이제 더블 프라임이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 모양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들은 뭐 극대점, 극소점은 제가 한번 구해봤고요. 이 변곡점의 좌표는 이제 x에다가 파이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파이 그리고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파이 컴마 파이가 되겠군요. 자, 정의역 조사하셔야 되고요. F'과 F 더블 프라임. 뭐, 그거 이제 필요할 경우엔, 더블 프라임도 조사하지만,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F 프라임까지만 조사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의역 F 프라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는 거죠.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점근선은 그 함수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 지수함수는 이제 가로축 점근선이 있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x를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셔야 되겠습니다. 로그함수가 있을 경우는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으로 x값을 보내보시면 세로축 형태의 점근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분수는 두 개 다 해보셔야 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